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각자 이제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하면 이제 착수금을 주잖아요. 소송 비용이 들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저희 법무법인에 이제 사건 위임해 주실 때, 이 변호사님 뭐 지식인 블로그 이런 데서 봤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식인하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냥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님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던데요? 변호사님 이게 제가 알아본 건 이렇던데요? 거의 부정확한 정보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 책이 있거든요. 요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사법발전재단에서 나온 비매용 책인데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 실무연구회라는 데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비용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 어떤 방식에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낸 소송비용을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형사사건을 누가 맡기고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재판받게 되는데 무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사사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사사건은 적용이 안 돼요. 민사사건만 적용이 돼요. 민사 안에는 일단은 이혼소송도 들어가고요, 행정소송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민사소송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패소자 부담주의에 의해서 소송에 진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1번. 형사사건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얼마. 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소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소가가 뭐냐면 소송 목적의 값이라는 말인데, 그걸 줄여서 소가라고 해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시면 법원 치고 사건 번호 치고 당사자 이름 치고 자동 등록 방지 번호 넣으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사건 일반 정보, 행정 정보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거기 표제부에 보면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소가를 먼저 확인을 한다. 확인을 하고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뭐 어떤 규칙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 같은데 변호사 보수만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 변호사 보수 산입에 대한 규칙에 보시면은 이 보수표라고 하는데, 그 규칙 밑에 보면 별표 3인가 별표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계산식이 있고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서 뭐 300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구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 소가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해서 기준값이 나오거든요. 이 기준값이 나오는데 보통은 소가가 1억 원이면 74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기준값이랑 실제 변호사한테 준 비용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가 1억 원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소가 1억 원 기준이면 740만 원이 기준값이에요. 이 기준값이 740만 원이라고 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이 740만 원인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준값이 이렇게 740만 원인데 변호사한테 실제로 550만 원만 주고 진행을 했어. 혹은 1100만 원을 주고 진행을 했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잖아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성공보수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착수금 플러스 여기는 이제 부가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여기에 인지송달료, 그리고 이제 감정 같은 거 받았으면 재판에 부수되는 감정비, 뭐 이렇게 나갔던 비용들 다 산정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기준값하고 비교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이 적다. 그러면 적은 비용밖에 상대방한테 청구를 못 합니다. 반대로 기준값은 740만 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드린 비용이 11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준값밖에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보수표에 따른 금액이 현실화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달라지니까 이 돈이 실제로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실제로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이것밖에 상대방한테 청구를 못 한다고요? 이런 얘기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기준값하고 실제 변호사 비용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일단 이게 기본. 판결문 같은 거를 보면 구문이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소송 비용은 2번 같은 데 들어가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 비용은 뭐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비용이 한 2번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값
하고 실제 비용 중에 더 작은 놈을 가지고 여기서 소송 비용에 대한 퍼센트를 곱하면 최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하는 계산식 있잖아요. 요거를 소송 비용 계산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먼저 계산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모든 소송이 이제 판결이 있으면 결정 같은 게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사건들. 이것도 소송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단행적 가처분처럼 신문기일이 필수적으로 열리는 경우, 그런 경우 실제로 변호사가 출석해야지만 이제 소송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돼 있어요. 특허권이나 관련된 그런 속가는 1억 원이니까 그 기준값이 740만 원인데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최대 맥스가 36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래서 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감액된다. 그래서 요 최종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소송비용 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요 금액만큼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신청서 내야겠죠. 신청서 내야 되는데 준비물이 뭐냐면, 일단은 판결문이 있어야 될 거죠. 판결문이 있어야 될 거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비용의 계산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소명자료로 이제 변호사한테 돈을 줬다는 증빙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신청서를 내면 중간에 이행최고서, 최고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요. 그러면 소송도 졌는데 갑자기 띡 날라오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소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최고서가 오면은 요거를 검토를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행최고서에 있는 금액이 맞아요. 왜냐면 사법보좌관님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에 뭐라도 하나 빠져있으면 무한 보정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계속 보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저희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다가 요거를 양식을, 서식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쓰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간단한 수준에서만. 그래서 이행최고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봤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럼 가만히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답변서 같은 걸 내서 이렇게 반박을 할 거고요. 보통은 반박을 할 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이 나오면 소송 비용액은 얼마임을 확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을 가지고 이 집행문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압류를 해서, 압류 추심을 해서 받아내는 건데, 요 압류 추심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친절하게 1편, 2편 나눠가지고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소송의 완성이다. 이 결정을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액을 뭐 짜내는 경우라 함은 전부 승소를 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소송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비스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의뢰인들한테 기분 좋게 이제 승소 판결문 하나 더 드린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법률상 검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 계산서만 잘 쓰면 그냥 쭉 나옵니다. 별게 없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송 비용 실무 연구회에 나온 이 두꺼운 책을 쓸 정도로 이 소송 비용액은 굉장히 심오한 분야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눈, 코, 입도 안 그리고 머리 있죠? 팔 있죠? 다리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더 딥하게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통상적인 소송에서는 이게 막 복잡하고 막 어디 판례에 막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판례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그 양식에 따라서 보정명령 나오면 보정해가면서 하면 누구든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